자, 다음은 샥과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우리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같은 기초의학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임상 과목에서도 다루어졌을 거예요.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것은 주로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 기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하이퍼 리액티브한 이뮨 리스폰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감염이 해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뮨 리스폰스는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되고 감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익세시브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DIC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오간 페일리어를 일으키고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일으켜서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되면 이뮨 리스폰스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이포 리액티브 이뮨 리스폰스 스테이트가 되고 이뮨 패럴리시스 상태가 돼서 환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라고 불러요. 인플라메이션의 과정이죠. 사실 인플라메이션은 그 인플라메이션을 계속 조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고 또한 이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초기에 균이 많을 때는 인플라메이션을 막 조장을 해서 이뮨 리스폰스를 크게 만들어서 균을 다 죽여버리고 확장된 인플라메이션, 면역 기전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시켜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안티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즉 깨지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 원인 주로 이제 균이 될 텐데 그러한 균이 다 죽어버리지 않거나 우리 몸에서 계속 균의 양이 늘어나서 면역 기전을 계속 발동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균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장기 부전을 일으키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죠. 이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박테리아, 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샥이 일어나면 이런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균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면역 체계인데 샥이라는 것도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인데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샥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우리 몸에 균이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인플라메이션을 계속 지속하게 되고 그 양을 늘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시어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인플라마토리 캐스케이드의 비시어스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은 샥의 초반에 얘기했던 샥은 초기에는 가역적이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이 돼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플라메이션과 샥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죠? 인플라메이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고 싶어요. 왜?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은 가역적인 샥에서 비가역적인 샥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사이토카인들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얼마나 있냐, 안티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우리 혈장 안에 얼마나 존재하느냐를 측정하고 싶지만 사실 이러한 수치들은 실험실에서는 측정을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측정하는 기술도 어렵고 종류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런 혈액 검사가 아니고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거기서 나온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신드롬 SIRS라는 것이고 이 크라이테리아 4가지 중에 2개 이상이면 SIRS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감염일 수도 있지만 샥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
수도 있고 샥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샥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독성 물질들 같은 것이 이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플라메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썰스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썰스가 진단이 되고 여기 진단은 크라이테리아는 여기 있죠. 2개 이상이면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감염이 도큐멘트 된다. 감염이 도큐멘트 된다는 것은 대개 배양 검사에서 균이 자랄 때 얘기하는 것이죠. 배양 검사에서 균이 자라고 환자가 서스 크라이테리아가 들어가면 이 환자는 우리가 sepsis라고 진단을 해요. 서스인데 그 원인이 감염이다 이런 거죠. 도큐멘트 되지 않으면 그거는 원인이 감염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샥에서 이 썰스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썰스가 있다는 것은 곧 인플라메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것은 샥이 진행을 했거나 혹은 샥이 존재한다 라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걸 임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수치들을 잘 보면 체온이 38도 이상, 36도 미만, 맥박수 90회 이상, 호흡수 20회 이상, 초과죠, 초과. 자, 이 잘 보면 자, 저런 수치들은 꼭 샥이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들이에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소견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그럼 그 환자들이 다 샥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 굉장히 센시티브한 크라이테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샥이 있을 때 이러한 여기에 크라이테리아에 만족을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샥이라는 것, 샥 환자들 중에 대부분을 이 크라이테리아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크라이테리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샥이 아닌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센시티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센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검사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센시티브한 크라이테리아로 만들었냐? 그 이유는 샥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이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왕창 샥이라고 해놓고 검사를 통해서 샥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라는 의미로서 이 썰스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리고 안티 인플라마터리 사이토카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 즉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 하이퍼 액티브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들이 하나하나 망가지게 되고 망가지는 장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MODS,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혹은 멀티플 오간 시스템 페일리어, MOSF라는 단어로 부르게 되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떤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 크라이테리아예요. 소파스코에서 얘기했던 거는 같은 크라이테리아인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 2개 이상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진단이 된다는 거고,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의 우리 임상적인 의미는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로 많이 진행을 했을 것이고 사망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환자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예측을 했다면 치료를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의 크라이테리어는 화면을 멈춰 놓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 하나 이상 되어 있으면 이 크라이테리어 하나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순환의 부전, 카디오바스큘라 페일리어는 맥박수가 54회 미만,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49 미만, 수축기 혈압이 60 이하,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나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있는 경우, 시럼 pH가 7.24 이하면서 PaCO2가 40 이하인 경우, 요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카디오바스큘라 페일리어 1점이 되는 거죠. 요게 24시간 지속이 되면 크라이테리아 하나가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게 2가지 이상이 되면 우리가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MOSF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샥의 일반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복습을 했었고요.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환자의 활력 징후나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샥을 진단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 어떤 수치들이 샥을 진단하고 그 샥의 정도를 예측해서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혈액 검사의
외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샥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어요. 자,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 때문에 나타나는 심부전증, 심근경색 때문에 나타나는 심인성 샥, 이것은 우리가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겠고, 섬액성 부정맥인 경우 이것은 컴플리트 AV 블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서 심인성 샥이 일어날 수 있고, 샥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이는 임상 심전도상 이상이라는 것은 저런 심인성 샥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타키카디아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심박수가 빠르죠? 자, 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독극물 중독학에서 배울 텐데, 샥의 원인 중에 TCA 안티디프레선트를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심전도 소견이고, 물론 요거 하나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약을 먹은 히스토리와 여러 가지 이제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로 같이 진단을 하겠죠. 네, 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역시 심인성 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요거는 우리가 보면 뭐가 있는 거죠? 이것도 심근경색의 심전도네요. ST 디프레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고, AV 아래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테리의 오클루전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심전도 소견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사법이 뭐가 있냐 하면 초음파가 있어요. 자, 샥 환자한테서 보이는 초음파의 어떤 소견들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소견인가요? 지금 여기가 심장이 뛰고 있고, 여기가 지금 간이에요. 간 사이로 지나가는, 여기 심장이 있고 간 사이로 지나가는, 여기 뭐죠? 까만 게? IVC죠. IVC. 자, IVC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콜랩스 되어 있죠. 쩍쩍 붙고 있죠. 지금 다이아메트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로 IVC가 좁아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프리로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프리로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볼륨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피를 많이 흘렸거나 혹은 탈수가 아주 심하거나 한 것을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하나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여러 가지 임상 양상, 다른 소견들과 이런 것이 동반이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저혈량성 쇼크이구나, 하이포볼레믹 쇼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액을 주고 나면 혈량이 부족해서 샥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액을 주거나 수혈을 하고 나면 이렇게 IVC가 다시 통통하게 정상 크기를 되찾았죠. 그리고 환자의 바이탈이 좋아진다면, 아, 이 사람은 이걸로 치료가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CT를 보면 CT에서도 이거 관찰할 수가 있어요. 환자 CT를 찍었더니 여기 IVC가 보이는 부분이 여기죠. IV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예. IVC가 납작해져 있죠. 컬랩스돼 있다가 수액을 주고 나면 IVC가 여기 있죠. 통통해졌죠. 통통해졌어요. 초음파를 보는 것을 우리가 CT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CT를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CT는 바로바로 찍지 못하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IVC가 컬랩스돼 있는 소견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우리 치료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느냐, 샥이 얼마나 치료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심장은 어떻게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아주 열심히 강하게 뛰죠. 빠르고 강하게 뛰어요. 이쪽을 보면 거의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의 모습이고요. 이쪽을 보면 심장이 굉장히 하이퍼 액티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고, 이게 샥의 보상 기전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LV 다이아메트를 보면 어때요? LV 다이아메트가 이거 정상 크기고, 여기 보면 굉장히 좁죠.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이 적어요. 이 이유는 너무 열심히 빨리 짜내고 있어서 필링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볼륨 자체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샥의 원인이. 그래서 저런 게 보일 때는 이게 단순히 보상 기전 때문에 저런 것이냐, 아니면 볼륨이 부족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냐 라는 것을 우리가 에코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카디오제닉 샥이 아니고 옵스트럭티브 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옵스트럭티브 샥의 대표적인 원인인
카디악 탐폰이죠. 심낭 압전. 자, 심낭에 핀지 물인지 뭔가 차 있고, 여기 보면 RV가, 여기 RV죠. 여기 LV고, RV가 눌리는 소견이 보이죠. RV가 눌렸죠. 그런 소견이 보일 때 우리가 심낭 압전이라고 진단을 해요. 자, 이쪽 부분은 뭔가요? 자, 이것은 샥이 일어났을 때 D-쉐입이 보인다는 거예요. D-쉐입. 언제 보이는 소견이죠? D. D자죠. D자. D. 그렇죠? 저것은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높아서 심장 확장기에 septum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심장이 확장기에는 심장이 어떻게 되죠? 심장은 동그랗죠. 이거는 지금 파라스터널 쇼덱시스로 잘랐기 때문에 심장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동그랗게 보이질 않고 septum이 밀렸어요. 원래는 septum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동그랗게. 근데 지금 여기가 우심실인데 우심실에서 좌심실 쪽으로 septum을 밀고 있었죠. 이렇게 밀고 있어서 생기는 게 D-쉐입 소견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 계속 D가 아니고 확장할 때 밀리죠. 확장할 때 밀려요. 자, 풀머너리 하이퍼텐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폐동맥 고혈압 때.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샥이다. 그것이 급성으로 나타난 소견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거의 백발백중 폐색전증이 되는 거죠. 폐색전증의 위험인자를 찾고 병력을 찾고 검사들을 하고 심초음파에서 의심이 되면 우리가 CT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가 환자를 초기에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런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다. 환자가 샥인데 폐부종이죠. 시민성 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시민성 샥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다른 시민성 샥의 요인들이 있고 환자가 뭐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이런 엑스레이가 보인다면 우리가 이거를 시민성 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그렇죠. 메디아스티눔이 굉장히 늘어나 있죠. 확장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일 의심하는 것이 아오틱 다이섹션이죠. 대동맥 파열. 이건 뭐죠? 환자가 샥인데 엑스레이에서 이런 소견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 폐에 물이 차 있죠. 물인지 핀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저게 샥의 원인일 수 있을까요? 저게 만약 출혈이라면 대량 출혈 때문에 생기는 저혈량성 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다른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자, 폐렴 소견이 보이죠. 로바니모니아 소견이 보이고 이 사람이 샥일 때 이 사람이 폐렴에 의한 폐혈증, 세프틱 샥, 분배성 샥 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죠? 기흉이죠. 이쪽이 까맣게 기흉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쪽으로 심장이 완전히 밀려 있는 텐전 뉴모소락스 소견이죠. 샥인데 환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배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렇다. 자, 소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자, 소장이 늘어나 있을 때 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나요? 옵스트럭션 때문에 소장이 늘어나서 스트랭귤레이션이 되고 그 스트랭귤레이션 때문에 복막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폐혈증 샥이 왔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T. CT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체스트 CT, 흉부 CT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샥의 원인은 폐색전증.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오틱 다이섹션, 그리고 아오틱 다이섹션과 동반된 카디악 탐포네이드, 혹은 독립적으로 생긴 카디악 탐포네이드. 이것들 우리가 CT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복부에 배가 아픈 사람은 이제 배 CT를 찍을 텐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아오타 아뉴리즘이 있고
아뉴리즘 주변에 까맣게 피가 있죠. 아뉴리즘 럽처가 된 소견이에요. 자, 이것은 뭐죠? 자, 장이 부어 있고 퍼퓨전이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죠? 장에 퍼퓨전이 떨어져 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더 심하게 바울 임팍, 바울이 썩어가고 있다. 거죠. 바울이 왜 썩을까요? 바울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바울이 썩고 그게 심해지면 복막염이 되고 그래서 환자는 septic shock, 분배성 shock으로 사망하게 된다. 어떻게 수술해야죠. 빨리. 자, 이건 뭐죠? 자, 환자가 shock인데 배가 아프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프리에어가 보이죠. 네. 장 천공에 의한 폐혈증 shoc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간농양이죠. 간농양. 간농양도 폐혈증 shock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환자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교통사고로 왔는데 의식이 없고 뭐 진찰도 안 되고 병력 성취도 안 돼요. 그래서 CT를 쫙 찍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C스파인이 어긋나 있죠. 그러면서 척수가 굉장히 심하게 눌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건 MRI가 아니기 때문에 척수가 보이진 않지만 무슨 샥이 일어나겠어요? 신경성 샥, 분배성 샥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우리 여러 혈액 검사들에서도 샥의 소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수치가 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일단 염증 수치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죠. WBC가 19,000이고 CRP가 80이고 그렇죠? 5까지가 정상인데 많이 올라 있죠. AST, ALT가 증가되어 있고 BUN 크레아틴이 증가되어 있고 카디악 엔자임이 증가되어 있고 이게 무슨 소견이에요? 감염 때문에 생긴 폐혈증 샥인데 폐혈증 샥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장기들에서 엔자임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발성 장기 부전의 소견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피검사에서 우리가 락틱 애시드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보세요. 어때요? 락틱 애시드가 증가돼 있죠. 보통 4까지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2에서 4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11.7 많이 증가돼 있어요. 자, 에비젠 어때요? 애시도이스죠. 애시도이스. 메타볼릭 애시도이스고 레스피레토리 컴펜세이션 하고 있고 굉장히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환자는 과호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pH 자체는 정상에 가깝게 보상이 되었지만 산증 자체는 남아 있는 거죠. 그 산증의 원인은 락틱 애시드고 락틱 애시드가 증가된 산증의 원인은 샥이다. 그 샥의 원인은 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감염인지 분배성 샥인지 시민성 샥인지 폐쇄성 샥인지 저혈량성 샥인지. 헤모글로빈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서 피가 많이 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의사가 우리가 할 일에서 쇼크를 인지하고 종류를 감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쇼크를 빨리 인지하고 그걸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쇼크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가역적인 장기 부전과 사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기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샥의 치료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샥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진단과 치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진단해야 될 항목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치료에 대한 얘기는 1년에 이제 수업이 좀 끝나고 다음 주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